메멘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등등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키며 국내는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 명감독이라 불리우는 그 이름 크리스토퍼 놀란. 특히나 우리나라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거진 신적인 존재로도 불리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아직 모르는 거지만 진짜 삐끗하면 우리나라에서 신 앞에 뭐가 더 붙을 수도 있겠. 더 칼렙!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로버트의 아버지는 직물 수입상으로 독일 출신 유태인 이민 1세대로 엄청 성공했다.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에티질 컬처 스쿨을 나와 1925년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얼마나 좋았을까.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자, 전 세계에서 오는 7월 22일 그리고 국내에서는 8월 15일 개봉 예정인 그 영화 7, 6, 5, 4. 바로 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오펜하이머인데요. 뭐 감독인 만큼 당연히 여러 영화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고 킬리언 머피, 에밀리 블런트는 물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맷 데이먼, 플로렌스 퓨, 게리 올드만, 라미 말렉, 데인 드한 등등등 그냥 배우 리스트에 모르는 이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캐스팅마저 초호화. 이러니 당연히 관심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 갑자기 왜 또 호들갑이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바로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도 직접 이어지게 되지요. Detonator charged. 문제는 바로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겐 가장 코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나대다가 폭탄을 쳐맞은 가해자 일본의 피해자화겠지요. Why would we go to the middle of nowhere? Why? Why? How about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er happe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우선 주변 배경 이야기 해보자고요. 영화 오펜하이머, 한국 영화 아니고 일본 영화 당연히 아니고 어디야? 바다 건너 미쿡입니다. 아메리카. 감독님은 영국인인데 뭐 이번 이슈에서만큼은 저쪽 서방국들의 시선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 아메리카에서 바라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 이름이 좀 기니까 히나원투로 할게요. 이 히나원투의 이미지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기분 나쁜 방향으로 말이지요. 현 21세기 슈퍼파워 강대국이자 세계 경찰 노릇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미국. 뭐 옛날에야 일본이랑 서로 비행기 날리고 총 쏘고 난리를 쳤지 지금은 아주 세상 친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우리가 나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몰라 일본 불쌍해 우리가 너무 지나쳤어 식의 스탠스가 적어도 서방국에서는 굉장히 막연한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일본 문화에 심취한 와페니즈가 발에 치일 정도로 포진되어 있는 영화기에 뭐 당장 최근에 공개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울버린과 데드풀의 투샷 있죠. 울버린의 경우 솔로 영화에서 아주 그냥 진득거리 우려내고 있고 Me to come say goodbye. Sayonara. 데드풀은 말해 뭐해 주로 쓰는 게 일본 돈데 뭐. Those bullets are like super fast. 조닉 시리즈야 3편에서 그렇게 똥꼬쇼를 했는데 모를 수가 없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제다이와 광선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도코다 미야나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의 호슨베인 칼부림 사건도 꼽을 수 있겠지요. 그만큼 일본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 놀란 감독님도 배트맨 비긴즈에서 배트맨을 티베트산 고대 닌자로 만드셨던 전적이 있거든요. 뭔가 등골이 오싹한 거야 지금. 당연히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본을 피해자화할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이 당연하지. 나도 일본 문화 개 좋아해. 나 중딩 때 나루토로 씹덕이 돼갖고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닌자에 그냥 미쳐 있었어요. 나 치돌이 인도 맺을 줄 알아.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시 일본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던 것, 그들이 했던 만행들이 절대 잊혀져선 안 될 일이고, 적어도 지금의 일본은 그 피해 절여진 역사를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겠지요.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What do you want for theory alone? Zero would be nice. 어쨌거나 이런 배경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최근에 국내에서도 불탔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희나원투가 등장했던 또 다른 영화 중 하나, 마블의 이터널즈였습니다. 원자폭탄의 폭발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일본에서 오열하는 파스토스. 이 작품에서는 또 부수적인 요소로다가 정말 슬쩍 끼워 넣어지듯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맞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결국 그저 역사 감수성 없는 그저 우리가 나빠도르 할리우드 양반들의 감성 이슈, 혹은 우리가 너무 예민했나? 코리안 역사 예민 이슈 등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나 싶었던 찰나, 갑자기 일본계 미국인 각본가 양반들이 마이크를 딱 들더니 전쟁에서 가해자였던 일본의 모습은 지워버리고는 지들이 개같이 뻑이다 개같이 멸망을 해놓고 영어로 제노사이드, 인종 말살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인류가 아주 용서받지 못할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식의 소위 일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앉았었죠, 정신 나간 놈들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당시 각본가의 발언은 안 그래도 관련 이슈로 시끌시끌하던 우리나라에선 거진 자폭 버튼이었거든요. 누가 좋게 봐주겠으며 누가 실드를 쳐주겠어. 실드로 후드려 패지 않으면 다행이지. 물론 개봉 초에도 영화의 꿀잼 노잼 이슈로 호불호 논란이 크긴 했지만, 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BTS의 노래가 OST로 삽입되고 현재도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한국계 배우 마동석이 등장했는데, 국내에서 당시 마블로서는 아쉬운 300만 관객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요. 그만큼 이 역사 이슈는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펜하이머는 특히 더 위험한 지점에 놓여 있어요. 이 영화는 아예 원폭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다루게 되고, 심지어 작품 주인공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물은 수십만 사람들이 자신의 폭탄으로 사망하자 큰 죄책감에 시달렸었고, 이후로는 평화를 외치며 수소폭탄 개발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내용이 작품의 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전범국인 일본이 그의 연구에 희생된 피해국으로 그려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힘들어요. 일본이 했던 온갖 만행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 이런 표현과 메시지가 과연 온전히 그려질 것인가? 오펜하이머가 전쟁을 그리는 영화가 아니라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 위태롭지요. 당장 마블이라는 현 초거대 프랜차이즈의 작품 이터널즈의 각본가가 공식 석상에서 저런 인터뷰를 했음에도 해외 언론에서 포커스를 맞춘 지점은 일본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어째서 백인이 주를 이루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로 하필이면 최초로 등장하는 동성애자 흑인 히어로 파스토스를 세웠느냐 인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저쪽의 분위기가 와닿으실 것 같아요. 뭐 사실 해외의 반응도 절대 틀린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뭐 쟤네 입장에서는 피해자 코스프레고 나발이고 알 바 아니라는 거죠.
이쯤에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할리우드 저러는 거 원데이 투데이냐,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 응, 차피 놀란 감독이야. 난 볼 거임. 크크, 명작일 듯. 아, 그렇게 문제였으면 우리나라에서 8월 15일에 개봉했겠냐고. 그래요, 국내 개봉 일자 8월 15일, 해외에서는 대부분 7월 21일 개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에 개봉을 합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이 작품은 한국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다라는 것을 진하게 각인을 시켜놓고 틀어준다는 거지요. 만일 정말 다행스럽게도 영화에 우리의 영린을 건드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 영화가 또 다른 놀란 감독의 명작 반열에 오르게 된다면 이는 정말 적절한 개봉 일자로다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풍이 진짜 이거는 이거 수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내 배급사분들이 영화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일자를 정하셨을 테니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호재로는 이 영화의 일본 개봉 일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소위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들도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심정인 것은 여전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고, 그만큼 국내에서는 잘 알려진 감독이고, 여태껏 할리우드가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를 정말 많이 긁어왔으니까요. That's happening, isn't it? The world will remember this day.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저부터가 놀란 신봉자예요. 제가 우리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슈퍼히어로 장르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한 것도 중학생 때 보게 된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시리즈였고, 인생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내 돈으로 산 DVD도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피규어도 뭐 엄청 많진 않아도 이만큼 사 모았어. 고딩 때 축제에서 직접 조커 분장까지 했었으니까 말 다 했지요. 거기에 거의 뭐 놀란 바가 되어서 놀란 감독 작품이라면 혹여 내 취향이 아닐 것 같은 영화라 하더라도 친구, 부모님 끌고 극장에 꾸역꾸역 갔었거든요. 배우, 캐릭터가 아니라 감독에 열광했던 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그러했던 것처럼 놀란 신봉자로서 그의 작품을 당당히 정주행할 수 있을지, 혹은 오펜하이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유사 볼드모트로 여겨지게 될지. 이제 해외 개봉일인 21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해외 평론가들의 평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건은 정말 해외평 다 떠나서 국내에서 게시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지라 더 궁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여전한 신으로 불리울 것인가, 혹은 신으로 불리울 것인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국내에서 8월 15일 광복절 개봉 예정입니다.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지금 좀 걱정 중인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7월 21일 해외 개봉 전 놀란 감독에게 놀란 항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이야기해봤습니다. 난 진짜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짜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클리비앙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세상은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는 졸고는 시네마의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